자, F번 지우부터 한번 읽어볼까? 자, F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죠. 얘의 역은 뭐냐? 역이라고 하는 거는 뒤집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Q이면 P이다 이게 이제 역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에 2가 있어요. 이거의 2는 뭐냐? 이거는 부정을 취한 거야. not P면 not Q이다 이게 2고, 그 다음에 이거의 대우는 뭐냐? 대우를 얘기하라 그러면 대우는 부정을 취하고 이렇게 그 자리도 바꾼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관계라고 그러고, 이거를 대우관계라고 그러고, 이거를 역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중에서 항상 참 거짓이 같은 게 뭐냐면 이 대우끼리는 참 또는 거짓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참이면 얘도 참인 거야. 대우끼리는 같다고. 명제 참과 거짓이. 또 얘가 만약에 거짓이다 그러면 얘도 거짓이야. 대우끼리는 참과 거짓이 같아요.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모든 고등학생이라고 해보자. 미안해요. 모든 고등학생은 수학을 잘한다. 그런 명제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의 역은 뭐야? 역은 뭐죠? 역이 뭐야? 재환이 역이 뭐야? 뭐라고? 아니 역은 자리를 바꾸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돼?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고등학생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돼?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모두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2는 뭐죠? 어떤 고등학생은 수학을 못한다 이거죠. 대우는 뭐야? 수학을 못하는 어떤 고등학생도 없다 이 얘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모든 고등학생은 수학을 잘한다 이 말이나 수학을 못하는 어떤 고등학생도 없다 이 말은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이잖아 이게. 그래서 얘네 둘은 참과 거짓이 같다고. 그래서 명제의 대우끼리는 같은 말이므로 참 또는 거짓이 같다 이 얘기죠. 응? 항상 참인 경우?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 되면 대우도 참이 되는 거죠.
원래 명제가 참이 되면 대우도 참이 되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 되면 대우도 거짓이 되는 거죠. 이해가? G번 읽어봐. 자, 이제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필요충분 조건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P이면 Q이다. 이거를 우리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이게 참일 때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제부터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더 쓸 거야. 그럼 이거는 P면 Q에다가 참이다 이 소리야.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참이 될 때 우린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거를 너네한테 가르쳐 주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러면 이제 너네가 헷갈리잖아. 이게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근데 이거 한번 외우는 방법을 그래서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외우냐면 이게 P가 주어져. P가 주어고 Q가 서술어잖아. 근데 P가 Q한테 어때? 총을 쐈죠. 그래서 총분 조건이야. 알겠죠? 이거를 총이라고 생각하세요. 총분 조건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Q는 Q 입장에서는 어때? 총을 어때? 맞았죠? 그럼 뭐가 나? P가 나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P가 나니까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은 애가 주어면은 필요 조건. 알겠죠? 화살표를 쏜 애가 주어면 충분 조건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봐봐. 저번 때 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자, 이거는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봐. 자, P가 이면을 쓰지 말고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건데 무슨 조건이냐 그건데 자, 봐봐. x제곱이 1이면 x는 1이야? 이건 돼, 안 돼? x제곱이 1이면 x는 1이야? 이건 안 되죠? 근데 x는 1이면 x제곱은 1입니까? 이건 되죠. 그럼 뭐야? 아, 화살표가 이쪽 방향이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지금 되는 거죠.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렇죠. 필요 조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 조건이 돼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알겠습니까? 자, H번 한번 읽어주세요.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진
자, 숙제는 먼저 55번까지예요. 55번까지. 자,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의 꼴이 방정식일 때, 부등식일 때 어떤 것들도 포함 관계를 따지면 돼요. 포함 관계를 따지면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명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했던 것 중에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냐 이런 거 나왔잖아. 그죠? 그죠? 그럼 이거는 진리집합이 어떻게 돼?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얘는 진리집합이 1이죠. 그럼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죠?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이렇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알겠니? 알겠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이쪽으로 되면 그 방향으로 참이라고. 그럼 만약에 이런 것도 부등식도 한번 보세요. 부등식도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면 그러면 x는 1보다 크냐? 이건 어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애가 이렇게 1보다 크다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가 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조건이야? P는 Q이기 위한 GU 무슨 조건이야? P는 Q이기 위한 그렇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화살표 쐈으니까 충분 조건이야. 총을 쐈으니까 충분 조건. 알겠죠? 이해 가죠? 그래서 포함 관계를 따지라고.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 포함 관계를 따지기 어려운데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라고? 반례를 찾으라고. 포함 관계를 따지기 어려울 때 뭘 이용해라? 반례를 찾아라. 얘기라고. 그럼 이런 거 한번 봐봐. P가 X는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Q는 뭐냐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다. 자, 이거는 무슨 조건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큽니까? 맞아? 1보다 큰 애들을 두 개 더하면은 2보다 커지지 않을까?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되죠. 이쪽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쪽은 되는지 한번 봐봐.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고 Y는 1보다 커? 그건 안 되죠. 왜? X가 2고 Y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러면은 이거는 1보다 큰데 얘는 1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만 얘네는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반례가 되는 거야. 이게 반례가 되는 거죠. 반례가 존재를 하면 그쪽 방향으로가 거짓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니?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